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합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같은 일부 대형 업종의 업황 기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다. 이런 재료가 맞물리면서 4,000포인트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좀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상승폭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거는 조금 찜찜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 좀 매도해서 혹시라도 좀 매수했다 반복되는 건가 아니면 매도로 돌아서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대규모 매수를 했고요. 뭐 전기전자, 엔터, IT 서비스, 제약 등등을 매수해서 이제 매수한 업종도 제법 좀 있었습니다. 그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약 업종이 오늘 두드러지게 좀 강했고, 그다음에 증권 업종, 반도체, 조선, 엔터, 지주사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면 뭐 일본이 2% 넘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압도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대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합의, 트럼프가 동남아 가고 일본 가고 우리나라 가고 하여튼 이렇게 다니면서 무역 합의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주말에 미국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나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게 신흥시장 쪽에는 어쨌든 돈이 좀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코스피 지수는 4,040포인트. 저는 이번 주에 4,000포인트 터치 정도 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월요일에 바로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코스피 지금 연간 상승률이 역대 4위예요. 네, 올해 들어서 지금 68.5% 올라가서 역대 4위에 해당되는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이전 기록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1987년, 1999년, 1988년. 예, 전부 다 20세기 기록이고 지금은 훨씬 더 그러니까 높은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는 가장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아직 이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어쩌면 빅3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코스닥도 이제 그러니까 고점 높여가는 그런 추세가 되려면 이번 주에 900포인트 넘어가는 흐름이 필요했는데 월요일에 바로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코스닥이 2.2% 올라간 날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850개로 이제 상승 종목이 조금씩 늘어나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매도권 내려가고 나서부터 상승 종목이 495개, 734개, 850개 이렇게 늘어나긴 했는데 오늘 같은 날 사실 코스닥 한 1200개 정도 상승 종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종목이 돈이 좀 몰려다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수는 최고치인데 ADR은 여전히 과매도 근처 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전보다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은 날이 좀 자주 나올 가능성은 있어서 코스닥의 종목 장세는 이전보다는 조금 활발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뉴스들. 그러니까 보면 일단 뭐 코스피 4천 넘어갔다. 10만 전자 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뉴스가 될 거고,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건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히토류 통제 1년 유예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에 히토류 공급할 것 같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지금 트럼프가 100% 관세 추가한다라고 했는데 그 관세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내놨죠. 그러니까 사실상 큰 틀의 합의가 된 거고, 이번에 이제 경주에서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시진핑하고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트럼프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일단 유예해놓고 봅시다. 뭐 이렇게 이제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일단 아시아 증시를 올리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뉴스. 이게 이제 오후 들어서 뉴스가 좀 틀어지긴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국내 조선소 방문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되게 세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오후 들어서 장 후반부에는 일정 때문에 방문 못한다더라 이런 뉴스도 나돌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무역 합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조선주가 또 강하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이번에 이제 젠슨왕이 오잖아요. 예, 젠슨왕이 오면서 뭐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다양한 프로젝트 우리 같이 뭔가 해봅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 주에 하이닉스 실적도 나오는데 내년도까지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되면서 또 강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이게 2주 전 뉴스긴 하거든요.
그 선진국 지수 편입하는 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는 뉴스가 2주 전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자꾸 신경 쓰는 게 어쨌든 이 뭐 조건을 좀 맞춰주고 내년도에 이제 관찰국 그다음에 내후년도로 그 다음에 이제 편입이 된다 그런 쪽으로 만약에 가닥을 잡게 된다라면 이게 좀 절묘해지는 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피크를 일부에서는 2027년 정도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상반기 넘어가면 이제 반도체가 꺾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면 수급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급에서 뒷받침되면서 좀 설령 이제 그때 반도체 피크가 그때 나올지도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때도 수급이 뒷받침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업황 문제는 뒤로 치고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쪽으로 미리 감안을 하고 일부 투자자들, 그러니까 외국인 전체를 뭐 업황 보고 들어오는 것 같고 일부는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걸 감안을 해서 미리 좀 사두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워낙 또 집중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이라는 큰 재료 이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이제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외국인들 매수 동기 중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주요 종목은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53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 연간 상승률로 2000년대 이전 거 다 포함을 해서 2008% 정도 올랐거든요. 역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그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245% 올라간 이후에 두 번째예요. 역대 200% 이상 올라간 게 세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로는 물론 이제 연말까지 이제 저 종가가 찍혀야 이제 저 숫자가 확정이 되는 거긴 한데 현재 페이스로는 그렇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게 오늘 제약주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한미약품 보고서 나온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제약업종이 아침에 제가 업종별로 수급 쫙 풀어드릴 때 업종 수급이 그렇게 좋았던 업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안 올라간 대형주 쪽으로 한 번씩 붙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추세가 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오늘 좀 두드러지게 강한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주가 됐다 이거 있었고 그다음에 하이브 엔터주는 이제 BTS가 내년도에 이제 글로벌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더라. 60회 이상의 글로벌 투어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엔터주가 또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한한령이 어떤 형태가 됐든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부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업종도 역시 뭐 지수가 올라가니까 지수 올라갈 때 증권주와 지주사가 또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두드러지게 상승을 했죠. 대형주에서는 뭐 탑 10에서 하락한 건 이제 기아 하나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가 좀 묘한 뉴스들이 많이 있어서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동차가 좀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오늘 코스피 상승폭의 46.5%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이 오늘 또 강하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역시 이제 제약,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종목별로 좀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제약이 올라가는데 2차전지가 같이 갔거든요. 이게 이제 희소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졌는데 시소를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쪽에 조금 종목들별로는 눌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그 2차 전지와 제약이 공존을 하는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6천억 원 순매수했는데 선물은 되게 많이 팔았고 콜옵션 팔고 풋옵션 사고 그러니까 선물 옵션이 약간 좀 하락 쪽인데 일단 선물은 신규 매도가 아니라서 뭐 하락 배팅보다는 기존에 매수했던 거 청산한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특징이 뭐냐면 6천억 샀는데 비차익이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비차익이라는 건 뭐냐면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을 15개 이상 한 방에 주문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비차익 매수를 할 때 이거는 뭐 특정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증시를 그냥 한꺼번에 다 사버린 거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한국을 산 거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6천억 매수인데 비차익이 3천억이다라고 하는 건 3천억이 적은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은 특정 종목에 더 집착을 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광범위한 매수는 아니었다. 좀 차별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전체 매수가 6천억인데 삼성전자 하나를
7,900억 원, 우선주 포함하면 8,500억 원을 샀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을 산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일부 좀 들어가 있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들, 뭐 두산, 한화, LG, SK,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집중을 했다. 지난주에 잠깐 매도 하나 보다 했었는데 그냥 한 방에 다 늘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매도 쪽에서는 뭐 하이닉스 계속 팔죠. 그러니까 3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이제 2차 전지로 그러니까 분류가 되는 종목이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매도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은 삼성전자 역시 1,600억 원, 그다음에 조선주 팔았고, 그다음에 하이브가 이제 순매수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 일부 이렇게 이제 좀 포진이 되어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제약바이오, 뭐 알테오젠이 매수 있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되게 많았어요. 평소보다 비율을 되게 많이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바이오, 제약 바이오 계열의 어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 내에도 좀 골라 담는, 뭐 반도체 골라 담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 2차 전지도 좀 골라 담고 이런 형태로 보여서, 뭐 이렇게 특정 업종을 싹 다 사기보다는 그냥 뭐 비중을 덜 채웠거나 뭐 이런 것들 좀 선별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제약주가 두드러지게 많았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튀게 많았다 매수,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큰 흐름 요약을 해보면 미중 관세가 일단 유예될 것 같죠. 이제 히토류 통제도 유예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업종이 반응을 하냐, 그러니까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반응하냐, 그러니까 관세에 유예가 되면 저것도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또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애플, 테슬라 이런 것들이 다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또 하필이면 이제 빅테크 실적이 나오는 주간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토리에서 어느 종목군들이 먼저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4,000포인트 넘어갔는데 6천억을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광범위한 매수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유난하게 이제 집중한 거라서 이게 조금 분산이 되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좀 많이 사고, 철거화학도 좀 사주고 이렇게 좀 분산이 돼줘야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그냥 하나만 집중할 거냐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오늘 장에서 이제 좀 새롭게 움직임이 나온 거, 제약증권, 지주사 엔터, 뭐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움직이긴 했는데, 지난주엔 투톱이 반도체와 2차 전지였고 3톱이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제약증권, 지주사 엔터, 그러니까 안 가던 애들이 반응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릴 때 투톱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보조하는 업종이 하나 두 개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이번 주에. 근데 이게 한 방에 4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 중에 이제 수급이 일관성을 보이는 게 그러니까 뭐가 되는지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고객예탁금이 최근에 뭐 80조 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80조 원 아래로 내려갔는데, 80조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해서 뭐 증시에 뭉칫돈이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돈이 유입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고객예탁금이 그때 30조 원이었거든요. 코로나 이제 딱 터지고 그 전후했을 때 3월 2일, 그러니까 직전에 고객예탁금이 30조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1년 동안 피크가 70조 원 넘어갔었어요. 예, 70조 원 넘어갔었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이 그때 당시에 100조 원을 샀어요. 2021년 12월까지. 그럼 주식시장에 이제 얼마의 돈이 들어온 거냐면 140조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돈이. 근데 지금을 생각을 해보시면 50조 원에서 그냥 넉넉 잡고 80조 원 돌아왔다고 치면 30조 원에 돌아왔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 개인이 20조를 팔았어요. 그럼 실제로 돈 들어온 건 10조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140조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10조 원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그때 당시는 코스피가 저점에서의 시총이 1000조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이 150조 원, 160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시장 합치면 아주 그냥 최대치로 잡아서 1200조 정도 되는 게 시가총액이었는데, 지금 시가총 코스피가 3200조고 코스닥은 거의 500조 돼요. 그러니까 저 10조 원 가지고 개인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저 정도 금액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은 금액이 얼마큼 늘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확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업종의 주도권은 그 외국인 기관에게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에 있는 장세라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매수하고 개인들 큰 손이 따라붙는 업종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 대신 최근에 이탈금이 어쨌든 들어온 건 맞으니까 이 돈 정도로 하나 업종 정도? 한두 개 업종 정도는 짧은 기간에 어떤 종목 장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기존 메인 어떤 포트폴리오는 외국인 기관들이 끌어올리는 종목으로 가고 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좀 특이하게 최근에 수급이 바뀌는 종목, 예를 들어서 오늘 뭐 4개가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는 종목 또 하나 정도 분산 뭐 이런 식으로 포트를 이제 분산해 놓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쨌든 돈이나 시가총액 규모 봐서 개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가 저렇게 가면 코스닥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종목 장세가 되게 세게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또 코스닥도 되게 재밌는 장세, 또 종목별로 재밌는 장세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코스닥 내에서도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매매하는 종목군들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좀 많이 눌러주셔야 제 방송이 알고리즘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